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7일입니다. 시장 이슈로는 치료제 개발된 거, 화이자에서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약을 먹은 집단하고 안 먹은 집단의 차이가 90%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없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임상 통과가 된다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 체인저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게끔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부작용이 진짜 안 나타난다면 치료제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부스터샷 진행하시는 분들은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맞으시면 6개월 정도는 버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접종, 그다음에 코로나 현황 볼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에서 호텔 여행, 항공 이거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제가 있으니까 약을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해운 영화, 조선, 엔터주 이렇게 상승이 될 것 같고요. 엔터는 이제 주춤거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부가가치는 큰 건 맞는데요. 이제 기존에 요 소외되었던 기업들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추가 자금은 들어오진 않았어요. 11월, 12월하고 1월에 2월에 그렇게 보너스가 나오고 그런 달들에 추가 자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장이 아직 리스키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워렌 버핏도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혼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질 않을 것 같아요. 연말 크리스마스 트럼프 했을 때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런 급락이 나오려면 조금 다른 이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15% 이내의 하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5%가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우리가 15%를 맞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각 파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뷰도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그 3%에 나왔던 박세익 전무님의 내용을 살짝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딜 정책 국외 국내,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리고 국외에 있었던 특히 미국 쪽이 미국에 있는 버저경기 다 붐업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 해운업의 오일기수 가격, 목재 가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고요. 빠르면 12월에 정상화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다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있는 저 업종들이 정상화되면 컴퓨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없었던 사무실 다 개설될 거고요. 그다음에 카드 처리하는 기기들도 다 필요할 겁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종전선언 계속 추적하고 있고요. 종전선언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란불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지역이지만 저기 대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먹이를 하나 던지는 기분으로 던져놔셔야 됩니다. 20분의 1 정도 던져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H&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 정도가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위험을 볼 거고요. 이제부터는 중국과 일본의 CDS도 같이 추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현황입니다. 화이자 먹는 치료제 개발했고요. 10분의 1 정도의 중증 환자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대조군이 있고 두 개의 집단이 있었는데 코로나 화이자에서 개발한 치료제, 화이자네요. 이게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화이자 같은 기업들 투자하면 된다고 했는데 딱 그 결과를 보니까 확실히 연구진의 능력이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어, 화이자에서 만든 치료제를 먹은 집단이 안 먹은 집단의 10분의 1 정도의 중증 환자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사망자가 없었대요. 이 사망자가 없다는 소식 자체는 엄청나게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걸리면 그냥 어,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독감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 화이자의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치료제 만드는 많은 기업들이 흔들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끝나고 나면 그 바이오주들을 다시 또 매수할 기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이자와 관계가 돈독한 기업이 어딘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최근 증가세가 나오고 있고요. 2,000명 이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저 치료제가 나오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한국부터 상장할 수도 있겠구나. 잘 버텼으니까 이 확진자 수가 조금 계속 감소를 한다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 예방접종 지연 가능성은 없습니다. 1차가 지금 80% 넘겼고요. 2차도 76.5%입니다. 80%를 넘길 걸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확진자 대부분이 접종을 안 맞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될 거고요. 90%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린이들이나 혹은 진짜 임산부라든지 제대로 맞출 수 없는 사람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수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복제약 개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어느 정도는 개발하는데 저거를 다 생산을 못해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생산 기지로서 우리나라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백신 보급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70% 정도까지 전 세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후속 개발 성공 기업의 수혜는 이제 빨간색이었는데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 개발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치료제 파트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분간 바이오가 하락 후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주말 동안에 극적인 드라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은 이제 이 하락이 나오는 이 동안에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드는 제너릭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만 그나마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현황입니다. 사망자는 더 늘었고요. 전 세계 사망자는 4만 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치명률은 2.02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백신의 효과입니다. 저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망자는 대략 100명 넘게 한 주 동안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시점이 일주일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100명이 넘었다는 수치는 충격적이고요. 치명률은 0.78로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른 게 검사자 이제 신경 안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검사자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매일 데일리 검사자가. 백신 접종 현황은 이렇게 나오고요. 1차 접종은 4천만 명이 넘었네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완료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3,900만 조만간 4천만 명 넘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일일 확진자 누계를 보시면 2,000명대로 다시 올라왔고 이 선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위드 코로나 주에서도 주가가 덜 떨어지고요. 사망자도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금 구조예요. 근데 이 비율이 지금은 뭐예요? 백신 맞은 기준이잖아요. 근데 화이자 알약을 먹으면 저기 있는 사망자가 없거나 진짜 적은 거고요. 확진자가 그 일주 동안 확진자가 지금 보시면은 많이 늘었는데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했을 때 1,300명, 14,0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 13,000명 중에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비율이 확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보급이 돼야 되고요. 보급되는데 한 3개월 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영국은 줄고 있죠. 이 줄고 있는 거는 마스크 착용을 다시 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실제로 백신에 가장 좋은 거는 마스크 착용만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초창기에서 그때 가족 전파가 안 일어난 건 자기가 코로나인 것 같은 사람이 마스크를 철저히 써서 안 걸렸다는 걸 잊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터키, 프랑스, 이란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남아프리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다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겨울부터 그러니까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요. 여행이 가능할 거고요. 우리나라도 2,000명 선에 머물러야 해외 여행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너무 많으면 외국에서 안 받아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현황인데요. 호텔 업종은 지금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진짜 매력적인데 확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여행은 호황이 2022년까지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자영업자가 힘든 건지 일자리가 빠개지진 않았어요.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는 일자리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여행 업종, 호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외국인 국내 관광, 중국에서 특히 넘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교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저 사람들이 백신 접종 제대로 안 했을 거라는 거는 당연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약을 먹고는 오겠죠. 그러니까 알약을 보급되는 거 우리나라가 충분히 된다면 충분히 관광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엄 호텔들의 호텔 비용이 높아질 겁니다. 이게 객실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제 점점. 자, 그걸 실감하실 때 호텔을 살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는 거는 유보를 해드릴 겁니다. 매수 금지를 걸 거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도 백신 여권으로 자유往내가 가능한 백신 패스가 나올 거고요.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번에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 여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여권은 한 2, 3개월 동안만 쓰는 그런 요인이다. 그러면 백신 여권 개발했다고 해서 주가 오르는 기업들이 있으면 아마 급락 나올 겁니다. 바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중국인 관광 재개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나라 여행업종 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동계올림픽도 똑같이 동계올림픽 직전에 이 알약을 보급하려고 난리굿을 칠 거고 그럼 중국이 유화 제스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힘든 것을 작년 코로나 차기 주가가 급락을 만들면서 모든 정부들은 다 손을 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파탄됐다라고 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 외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류 BTS 건강보험 그리고 결국 수치라고 했죠. 통계 그 확진자 수치 그리고 결국에 가장 강력한 수치는 기존에 있던 그 이 알약을 먹음으로써 사망자가 없는 수치가 정말 중요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의 치료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개발되고 나면 항공업종이 호황이 오겠죠. 그다음에 객실 그 여객 운송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항공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뭐 승인을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요. 대한항공이 좀 더 크게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위성과 우주여행 개발하고 난 다음에 주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위성이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추가 5월쯤에 성공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5월에 성공하기만 하면 지속적인 위성이 매년 쏘아 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부가가치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위성이 먼저 발사가 되어야 우주여행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나로도라든지 혹은 나로도와 중나하게 다른 지역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강원도 지역 쪽에 그러면 두 공간에서 우주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 제도는 동일하게 이제 배가 만들어져야 되고 비행기가 만들어져야 되면 더 늘겠죠. 실제로 많은 항공사들이 여객 운송을 안 하기 때문에 항공기를 발주를 안 해놨어요. 근데 발주가 들어온다면 항공 제조 업종에 이제 빚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스트라든지 이게 재무구조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이번 분기 꼭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보초니까 30분의 1 정도나 40분의 1 정도 감시 자원으로 보내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종은 위드 코로나인 사양인데 치료제 개발됐기 때문에 저게 빨리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신작 영화뿐만 아니라 이게 재미없답니다. 천만 관객 극장 방문 수요 증대될 거고 이제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걸리면 약 먹으면 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해운업종은 물동량, 물건이나 오일의 가격들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죠. 물동량이 증대가 될 거고요. 운임은 정체가 되거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저런 수요가 나온 거는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가 아마존에 있면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직구로 받아들이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상호 교환해서 진짜 치열하게 항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항구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해운은 화학, 치킨 게임은 안 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왜냐면 배가 일단 올라와서 압도적으로 해서 땅 상대방 파일을 죽여가지고 갖고 와야만 되는데, 이제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해운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국정사로 AT&M을 키워버렸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AT&M을 물론 이제 우파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민영화해야 된다는 게 무조건 더 압박이 갈 거고요. 그리고 마치 그거랑 똑같거든요. SK가 602, SKT 텔레콤을 가져감으로써 기업이 성장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발주가 증가가 될 겁니다. 발주의 끝이 증가의 끝에 끝자락에서 이 치킨 게임이 나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주가 증가돼서 실제로 인도가 되는 시점에는 조선업과 부품회사, 그 다음에 철강 등에서 호황이 나타날 거다. 그거를 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는 게 조선업이 올해까지는 다 적자거든요. 올해까지 적자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 적자, 연도별 최대 적자를 올해 실현하고요. 내년부터 턴어라운드로 보여줄 겁니다. 조선주가 튀어오르는 걸 같이 즐기시면 됩니다. 제가 네, 그리고 같이 즐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잠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상반기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HN 경영방침을 발표했고 여기 있는 2017년도 이거 해양진흥공사 거를 해결하는 거고 6천억. 그다음에 2018년입니다. 1년 7개월이죠. 1년 7개월 이후에 이 두 가지 1조 가량에 해소하는 거고요. 저는 2018년도 한 6월쯤에는 그러니까 2022년 6월쯤, 2023년 6월쯤에는 인수자를 뽑아야 된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분기 최소 5천억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뭐 회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여기 있는 대로 결손금이 4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아마 이번 분기 3, 4분기 실적이 순이익만 2조 넘을 것 같아요. 그럼 2조가 뚝 사라져요. 그러면 4, 4분기 또 2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뚝 사라집니다. 거의 다 이거 결손금 외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100억이나 1000억 정도 남는다면 내년도 배당을 진행하겠다라고 IR 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각 계획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면 연구체 중도 상한가 연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남아있는 게 6천억 빠지면 2,6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6천억, 600억, 2조 6천억이죠.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2조 6천억의 프리미엄이 지금 다 5천억 건으로 계산돼 있다고 하면 대략 2조 6천억이니까 프리미엄을 얼마나 더 고쳐주면 되냐면요. 한 10조 더 쳐주면 돼요. 10조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 인수권으로 10조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가다 싶으면 한 2배, 3배로 하면 되니까 5조. 그러면 여기에서 행사권을 발행을 하고 주가 떨어지는 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18, 이 앞에 하면. 그러니까 해운 업종이 망해도 이거를 이 가격에 2배 정도로 하면 배임이 안 돼요. 근데 인수자를 안 찾고 버티면 이거가 전환이 되겠죠. 이게 그거와 그거 좀 전에 말한 거야 싸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저는 1조 정도까지고요. 근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메인이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H&M을 사야 되는 중기 정도로 봤을 때. 중기 정도로 봤을 때 1년 6개월, 2년 정도로 봤을 때 H&M을 홀드해도 가셔도 된다는 게 여기는 그 최대한 추가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전환사채가 1조치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마저도 인수를 통해서 기업을 넘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 오너가 있다고 하고 이 전환사채가 그 오너들한테 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아예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임지수는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BDI만 떨어지고 있어요. 철강사 가격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이거는 유질 정책 방향입니다. 철강을 많이 생각 못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로벌 해운사에서 82만 TU인데 이게 100만 TU를 넘기는 게 H&M의 그 공략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발주된 게한 1만 TU 선박을 한 4척 정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배를 2만 TU로 따지면 10척 이상 그렇게 된다. 그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게 100만 넘어가는 이 H&M을 파는 거예요. 10조, 15조에서 팔아야 될 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12조거든요. 매년 4조가 2조에서 4조가 꽂히는 기업이에요. 그거를 그냥 공짜로 그냥 2조 4조에 판다고요? 에이 설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지금 우리가 전환사채로서 이익을 가져다 산업이나 해양진흥공사가 투자한 금액이 한 3조 4조 정도 되는데 그 4조 이상의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조선업종은 유럽과 바이든의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유효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LNG 선박이고 LNG가 유럽과 아메리카 두 개가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올 거고요. 이 LNG를 운송하는 선박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계산했을 때 조선업종은 유리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 상장일이 1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힘들게 갑니다. 10골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5만 5,900원 라인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5,750원까지 딱 보고 매수가 추가로 더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대한항공처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2만 6천 얼마였거든요. 2만 6천 원이 저점이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한 10며칠 더 쉬다가 딱 튀어오릅니다. 튀어오르고 난 다음에는 3만 원대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신곡 발표 콘서트 메타버스 결국은 메타버스거든요. 그 다음에 NFT라고 하는 NFT는 뭐냐면 이제 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BTS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거기다 1년분의 1을 찍어서 블록체인에다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이 1번이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코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마다 장벽이 있는데 앞으로는 걔가 명품이 맞아요. 1번, 1년분은 빠르니까. 근데 1년분가 없는 영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까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서 그거를 보는 거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종교처럼 된다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별거 없는 거죠. 아, 내용만 보고 아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FT는 진짜 양면이고요. 그리고 이 NFT는 튤립과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튤립이랑 꽃이랑 차이가 났기 때문에 튤립이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튤립도 꽃의 일부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명품 시장에 가시면 그 명품으로 만든 손수 기운 꽃 모양의 옷은 진짜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의 간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완벽한 기술력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매수 구간으로 보고요. 이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 한 바뀌진 않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계속 보셨죠? 여기서 근데 실적 발표를 하나 넣었어요. 미국의 성장은 실적 발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거 나머지 내용이랑 다 비슷한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페드가 이제 FRB가 저금리 정책 펼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상금리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돈을 푸는 걸 줄이는 거예요. 돈을 안 풀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현명한 투자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인데 지금 세무입니다. 약간 똥 무릎에서 세무로 올라오고 있고요. 증세안도 세무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채 확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붕괴된 산업은 거의 재건이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 중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1년 정도 지나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소비를 해요. 내 일자리가 불안전하다고 느껴지면 소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가 실업률이 떨어지는 어느 특정 지점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금리가 인상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빨라야 내년 하반기 초 7월, 8월, 9월 그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면 손해볼 게 없어요. 시장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줄이는 것보다 시장에 풀리는 돈이 훨씬 더 많다. 회전율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절묘하게 진짜 잘 관리를 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성장한 산업이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을 축소하는 것 최대한 그러니까 웃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패드는 자기들은 적자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돈을 적게 갚으면 된다니까요. 국가는 그걸 노리고 있다. 그걸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가 과거 약세정 오이는 이제 실적이 꺾였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고 박세정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실적이 꺾였는데 그때
금리를 인하를 하면 꼭 급락이 이렇게 큰 게 왔다는 거. 그러면 다음 턴에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닝 쇼크가 없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만 계속 나올 겁니다. 대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보너스가 나오고 시장의 회전율도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있는 거 S&P가 왜 강세냐? 이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제가 왜 실적을 말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실적이 원래 좋았던 기업이 더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위드 코로나 주가 지금 힘들어도 홀드를 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중장기 투자할 때 그런 종목, 그런 기업들 찾아서 투자하는 것보다 쉬운 투자는 없어요. 실제로. 조선업종도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S&P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유가 뭐냐? 퍼가 내려가고 있어요. 퍼가 내려가고 있다는 말은 이익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이 이익의 근간은 시장에 풀린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에 돈이 줄어드는, 풀리는 돈이 줄어드는 거지 절대 시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테이퍼링은 이제 11월에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접종률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QE 양적 완화를 종료를 이제 2022년 7월 8일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종료를 하고 조금 있다가 금리 인상을 6개월 정도 텀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거의 가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땡겨지면은 주가가 조금 떨어질 거고요. 늘어나면 올라갑니다. 근데 늘어나는 경우는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반도체입니다. 정보점 강력하게 돌파했고요. 이제 7월에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세게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달라요. 수요가 없던 위드코론에서 망했던 산업들이 다 수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사무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만나는 그 공간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치료제로서 게임 체인저로 나타날 수 있다는 보시면 됩니다. 저고점 강세 돌파고요. 그래서 이거만 보시면 되고 금리 상승 예정은 이제 녹색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 디램이 이게 빠르게 되면은 12월이라고 합니다. 이제 늦게 되면 내년 2월, 3월인데 만약에 하락하고 그 떨어지는 추세만 꺾여도 충분히 매수가 들어오고 그 매수가 들어오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8만 원을 향해서 일단 7만 5천 원 거쳐서 갈 것 같거든요. 7만 5천 원 거쳐서 8만 원을 향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린뉴딜이고 신성장입니다. 그린뉴딜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원자력으로 할 것 같아요. 그냥 풍력하고요. 다른 업종, 그러니까 풍력이 주가가 많이 힘든 이유가 원자력 때문에 그래요. 원자력이 더 강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한전기술도 지금도 올랐지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대선직 전후에 이제 유지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SOC도 개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핵심은 그냥 소형 원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 녹색 기금이 우리나라 송도에 있죠.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그 녹색 기금을 이용해서 개도국들이나 후진국들을 지원함으로써 하락 발전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형 원전하는 게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종전선언인데요. 주제 뉴스 두 개입니다. 종전선언 실현될 거에 대한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가 저도 약간은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종전선언은 미국의 입장으로 놓고 봐도 지금은 베트남이 이제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비가 한 번에 못 올라요. 한 2, 3년은 더 버틸 겁니다. 그리고 태국 등지에 이제 동남아 지역을 충분히 이용하고 난 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싼 인건비를 통해서 생산돼야 되는 물건은 변함이 없거든요. 나이키가 왜 명품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아디다스랑 실제로 이제 그 루이비통에서는 운동화 만들면 비싸게 팔리는 걔네들의 명품이나 인식이 있지 나이키가 명품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인건비 싸움으로 넘어가고 스마트 팩토리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거부한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딜카드로서 내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체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북한의 원전 혹은 소형 원전으로 대체를 해주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향후 진행돼야 될 이벤트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기대반 현실반이고 이거는 그냥 낚싯대에 저기 대문이 있는데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걸려갖고 낚이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낚는 거랍니다. 낚시. 그러니까 이게 실현돼서 쭉 가든다기보다 낚이면 잘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 위험을 받고요. 터키가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올라오는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좀 올라가고 있고 멕시코 올라가는데 이 내용은 그냥 요약적인 내용이라서 CDS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그리스, 브라질, 이탈리, 폴란드, 그 다음에 스페인. 피그스가 다시 뜨고 있죠. 피그스가 다시 뜨고 있어요. 그리스 그 2008년도 이후에 피그스 때문에 휘청거렸습니다. 2008년 이후에 휘청거리는 시점이 2012년도예요. 그러니까 5년 안에 한 번 더 슈팅이 하락다운 하락이 온다고 보는 이유가 그 2008년대 사례예요. 근데 2008년도보다 늦게 오거나 좀 적게 오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시장이 감내해야 되는 위험 15%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의 FRB랑 패드가 그나마 이상을 알고 돈을 적절하게 잘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CDS, 우리나라 망한다는 사람이 있었죠. 11월 1월부터요, 21년 1월부터요, CDS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데 망한다고요. 이거는 진짜 나는 그 채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채권의 가치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책만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본하고 보세요. 일본하고 차이나. 특히 일본이 우상향하죠, CDS가. 일본을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 CDS 채권의 금리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일본을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제로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차이나도 지금 항저우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잘 꼬리를 들고 있죠. 이게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지금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막 10월 25일이고 11월 5일입니다. 지금 막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은 기업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확진자가 많아졌던 영국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10 초반 때는 안전한 나라들이에요. 여기는 진짜 그러니까 영국 그 미국보다 높은 나라는 다 안전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망하진 않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채권의 금리가 채권의 CDS 부도 확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나라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두 개가 바뀔라 말랑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얘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고요. 잠시 내려왔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자민당이 싹쓸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 당이 당 독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공산주의를 봐서도 아는데 일본을 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